자, 이거 할 때마다 미치고 환장이 있어요. 자, 보시면. 자, 복선을 깔고 가야 되는 게, 일단 얘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험에 이론 잘 나오고요. 실기 잘 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죠, 여러분들. 알죠? 그리고 신고서에는 잘 출제되진 않아요. 신고서에는 출제되지 않는데, 얘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우시면 돼요. 알죠? 외우시면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외우세요 라고 하면, 왜 외워? 좀 알려주지. 그래서 알려드렸더니, 외우라고 한 이유가 있구나. 저렇게. 그죠. 제 입장에서 미치겠는 거야. 외우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은 설명을 드려야 될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근데 제가 멘탈이 나가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괴로워하시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알죠? 미리 말씀드리면 이해 안 돼도 돼요. 암기하면 됩니다. 알죠? 자, 뭐냐? 해석하면, 자, 의제, 매입세, 공제, 다 의제가 들어서 이미 끝났어. 이미 여기서부터 짜증나? 간주 의제. 그렇죠? 그럼 해석하면, 실제로 요 사례는요, 매입세액을 부담 안 했습니다. 일단, 매입세액을 부담하진 않았지만, 매입세액을 부담한 것으로 간주해서 빼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도대체 왜 그래야만 하는지, 우리 고통스럽게 만드는지 설명해 볼게요. 해야 어쩔 수 없어. 그죠? 여러분들 이해가 돼야 뭔가 입력을 할 거 아니에요. 자, 해볼게요. 자, 보시면, 자, 여기 위에 있는 숫자 있죠? 요 위에 있는 숫자는요, 이 A라는 사업자는 10% 과세 사업자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요 B는 면세 사업자고요. 그 다음에 C는 10% 사업자고, 우리한테 주인공은 여기 있는 C입니다. 얘입니다, 얘. 얘예요. 네, 위에 있는 숫자는 뭐냐면, 해당 사업자가 창출해내고 싶은 부가가치예요. 부가가치세요. 부가가치에서 때리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매출 빼기 매입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요 A라는 사업자는 100원의 부가가치, 면세 사업자의 B는 400원의 부가가치, C라는 사업자는 500원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알죠? 자, 보시죠. 자, 그러면 A가요, 매입한 금액은 0이래요, 0. 매입한 금액은 없어요. 그러면 A 입장에선 매입을 빵원했으니까 100원의 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면세 사업자인 B한테 일단 얼마에 팔면 될까요? 빵원에 매입했으니까 100원에 팔면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면세 사업자인 A한테 100원에 매출하는 거예요. 매출. 그럼 질문. 그러면 A 입장에서는 B한테 100원에 매출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10% 곱한 매출세액을 징수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매출세액을 낼지 말지는 무조건 매출자 기준이에요. 매입자 기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A와 B와의 관계에서는 A가 매출자예요. 그럼 A는 본인을 기준으로 매출세액을 낼지 말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본인은 10% 사업자니까 매출한 금액의 10%를 내야 돼요. 아이고, 얘부터 나와야 되는데. 내야 돼. 내야 되니까 항상 부가가치는 간주 공급이 아니면 내가 상대방한테 받아서 내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면세 사업자한테 야 닥치고 내가 10%니까 나 내야 된다. 부가세 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A는 면세 사업자인 B한테 100원에다가 매출세액 10원을 받아서 네, 세무서에 10원 갖다 내는 거예요. 되셨죠? 그럼 다시 이제 B 입장에서는 이 10원은 B의 매입세액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제 매입세액을 부담했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될 거냐, 불공제가 될 거냐를 판단해야 돼요. 그럼 아까 매출세액을 낼지 말지는 매출자 기준이니까 매입세 공제될 거냐 말 거냐는 매입자 기준이에요. 그럼 이제 요 매입세액 10원은 면세사업자 기준이에요. 얘가 매입자니까. 면세사업자는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과세사업에 안 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면세사업자의 매입세액은 불공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B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10원이. 되셨어요? 오케이? 네. 자, 그러면 면세사업자인 B는 이 물건 얼마 주고 산 꼴이에요? 110원 줬는데 10원 안 빼줬잖아요. 나라에서. 그럼 나 얼마 주고 산 거야? B 입장에서. 저 110원 주고 산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110원 주고 산 거랑 마찬가지니까 면세사업자인 B는 400원의 이익을 얻으려면 얼마에 팔아야 돼? C한테. 510원에. 그렇죠. 510원에 팔아. 110원에 매입한 꼴이니까 510원에 팔아야 400원의 가치가 만들어지는 거죠. 되셨어요? 그래서 510원에 매출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B와 C와의 관계에서는 B가 매출자죠. 맞죠? 그러면 이제 본인을 기준으로 매출세액을 낼지 말지 B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B는 면세사업자니까 당연히 매출세액을 과세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출세액이 과세가 안 되니까 자꾸 애니메이션 따로 놓냐? 과세 안 되니까 맞죠? 과세 안 되니까 C한테 510원에 팔 때 그냥 510원을 주세요. 이렇게 과세 안 걷고 맞죠? 근데 요거의 본질을 자 요거의 본질을 잘 보셔야 돼요. 뭐냐면 맞다. 자, 510원에 예, 요 본질은 얘가 만약에 10원을 공제 받았어. 얘가 만약에 이 10원에 공제를 if 받았다면 면세사업자는 얼마에 매입한 꼴이에요? if 10원 공제 받았다면 110원 주고 샀지만 나는 10원 빼준다. 예를 들어가지고 if 그럼 100원 주고 산 꼴이니까 400원의 가치를 만들어내면 500원에 팔면 됐었잖아요. 근데 10원을 못 돌려받으니까 C한테 전가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기 510원을 찬찬히 뜯어보면 얘는 우리가 500원과 맞죠? 전 단계에 돌려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10원 이렇게 나뉘는 거죠. 510원은요. 오케이? 이렇게 나뉜다라는 거예요. 판매액은 구성을 일단 나눠보면 물론 510원에 팔긴 했지만 나눠보면 되셨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C요. C는 매입세 공제 못 받죠. 왜냐면 매입세가 안 줬거든. 맞죠? 안 줬으니까 매입세 공제는 못 받아, 당연히. 그러면 C 입장에서는 510원 주고 산 거잖아요, 그냥. 맞죠? C 입장에서 510원 주고 산 거잖아요. 되셨어요? 그러면 C 입장에서는 510원에 산 거니까 500원의 가치를, 이익을 내려면 소비자한테 얼마에 팔면 돼요? 1010원. 그렇죠? 1010원에 510원 빼면 500원의 가치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죠? 자, 그러면 이제 C는 본인이 10% 사업자니까 소비자한테 1010원에다가 10% 곱한 것까지 같이 인수할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면 매출세액이 101원이 나와요. 1010원 곱하기 10% 하면. 그래서 세무서에 101원을 내고 1010원을 본인이 먹어요. 그죠? 그럼 소비자는 아시지만 매입세 공제 안 되고요. 101원 주지만. 맞죠? 그러면 잘 보세요. 뭐냐면 지금 세무서가 걷어들인 세금이 얼마냐라고 하면 여기 A한테 10원 걷었고요. 그 다음에 B한테 10원 안 빼줬으니까 일단 계속 10원 걷는 효과예요. 빵, 빵, 100일. 이거 그러니까 세무서는 지금 얼마를 걷어들였냐면 A한테 10원, C한테 101원. 합쳐서 111원을 징수한 거예요. 맞죠? 잘 보세요. 여기. 실제로는 111원 징수했죠? 근데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무서가 걷어들일 건 10% 사업자가 창출해낸 가치에 대해서만 과세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10% 사업자 이 둘이잖아요. A하고 C. 그러면 A가 창출한 가치는 100원이고 C가 창출한 가치는 500원이잖아요. 그러면 600원의 가치를 만들어낸 거니까 600원에 10%는 60원을 걷어야 되는 국가의 의도는 부가가치세법상.
근데 실제로 징수한 건 국가가 111원이나 징수한 거예요. 맞죠? 그럼 51원을 과다 징수한 거예요. 맞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려면 이 C의 매출액을 분석을 해야 돼. 이게 C의 매출액이잖아요. 얘를 분석을 해봐야 돼요. 됐죠? 그래서 얘 분석 좀 할게요,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C예요. 가로가 아니라 자, C의 매출액 1010원 있죠? 1010원. 얘는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A의 부가가치 100원, 위에 있는 숫자가 부가가치예요. 그죠? 더하기 B의 부가가치 400원이죠. 그 다음에 본인 C예요. 가로 아닙니다. 본인의 부가가치 500원. 여기까지 하면 1000원이죠. 맞죠? 거기에 10원은 A가 냈던 걸 누구도 못 돌려받아가지고 C가 다 전가시켜버린 소비자한테. 맞죠? 그래서 A가 A의 부가가치세 10원. 요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일단은.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요 A가 낸 거 그래서 1010원에 10% 곱한 101원이잖아요. A가 내가 여기 10% 곱한 101원. 그죠? 그럼 여기에 10% 곱한 101원. 그럼 얘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A의 부가가치 100원의 10%인 10원. 그렇죠? 그 다음에 B의 부가가치 400원의 10%인 40원. 그 다음에 C 본인의 부가가치 500원의 10%, 100%는 뭐냐? 이것 때문에 빡쳐 여러분 분명히 지금 짜증날 거 갑자기. 승질나 갑자기 이렇게. 자, 10%인 50원. 더하기, 그 다음에 A의 부가가치에서 10%인 10원에 10%인 1원. 이렇게 더해져 있거든요? 그죠? 이렇게 해서 A가 낸 부가가치가 101원이 된 거예요. 알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 보세요. 동그라미 친 거. 여기. 이건 안 중요하니까 그냥 안 중요하니까 뭐로 하지? 검은색 할게. 안 중요하니까. 요거 400원에 10%인 40원 있잖아요. 이건 누가 창출해낸 거냐면 면세사업자가 창출해낸 가치예요. 그렇죠? 그럼 면세사업자가 창출한 가치는 과세하면 안 돼요. 알죠? 근데 미안하다라는 거 어쩔 수 없다. 세무서도 미안해. 이건 더 거둘게. 어쩔 수 없네. 이런 입장이 일단 어쩔 수 없네. 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 요게 문제가 돼요. 요거. 빨간색. 여기. A의 부가가치 100원에 10%인 10원. 보시면, 여기 제가 동그라미 쳤잖아요. A가 냈거든, 이미. 근데 C가 또 내고 있어. 이건 이중과세, 일단. 이중과세. A가 냈던 10원을 또 B의 매출액에 A의 부가가치가 포함돼서 과세가 또 되고 있는 거예요. 되세요? 안 되시면 암기하세요. 결론은. 일단 얘 부가가치 100원에, 얘 100원에 10% 10원 냈고, 얘 냈었잖아, A가. 근데 C가 지금 또 내고 있다, 얘 매출액 껴서?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과세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이 부가가치세잖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가 아니라. 맞죠? 요거는 과세하면 안 돼. 맞죠? 이 10원하고 1원 있잖아요. 요건 과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맞죠? 과세하면 안 되는데, 과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건 이중과세야. 맞죠? 그래서, 여기, 환수효과 이런 거 무시하신다. 맞죠? 요거 보지 말아요. 의미 없다. 우리한테는. 예. 그래서 뭐냐면, 국가 입장에서는 면세사업자가 창출한 가치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 우리가 환수효과라고 하고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래서 검은색 넣었어요. 그래서 요건 미안하지만 과세할게. 미안해. 하지만 이중과세는 막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A가 이미 낸 거고, 요건 C의 부가가치 자체가 아니에요. 부가가치세지. 맞죠? 근데 부가가치세를 A가 냈는데
요 10원에 대해서 다시 C의 매출액에 이 10원이 더 들어가서 여기 10%를 또 내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요 10원하고 1원은 이중과세가 된 거예요. 요거는 막아야 되겠다라는 거. 11원에 이중과세는 누적 효과는 이중과세의 뜻이에요. 됐죠? 이중과세는 막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사단이 발생했냐면 잘 보세요. 왜 이런 사단이 발생했냐면 만약에 누구한테 10원을 빼줬어. 10원을 빼주면 요건 이중과세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근데 누구도 10원을 못 빼니까 네 부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잘 보세요 이제. 그래서 실제로는 이 C예요. C 주인공. C는 실제로 B한테 510원에 매입했고 부가가치세 안 줬죠. 매입세 안 줬어요. 안 줬죠. 얘를 이제 간주하는 거예요. 실제로 매입세 부담 안 했어요. 어떻게 간주하냐면 이렇게 넌 500원에 매입했고 매입세 10%준 거다. 물론 무조건 10%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10원을 빼주기 저기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실제로는 510원 더하기 빵원에 매입했지만 그렇죠? 이걸 어떻게 간주하냐면 500원에다가 매입세 10원 준 거다. 준 것으로 간주하겠다. 했죠? 그리고 실제로 B한테는 뭘 받았을 거냐면 계산서 받았을 거 아니에요. 맞죠? 이걸 세금 계산서로 간주해 줄게. 그렇죠? 그래서 그럼 매입세 공제 가능하겠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일단 논리가 거지 같긴 하지만 문제가 풀려요. 잘 보세요. 그러면 이제 C한테 매입세 공제 10원 해줘 볼게요. 실제로는 매입세 부담한 적이 없어요. 근데 부담한 것으로 간주해 주는 거예요. 이게 10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C 입장에서 이제 간주 쪽으로 넘어가면 B한테 500원에 매입세 10원 줬죠? 맞죠? 근데 10원 빼주잖아요. 나라에서. 매입세 있는 것으로 간주해서. 그죠? 그러면 C는 얼마에 매입한 꼴이에요, 이제? 500원에 매입한 꼴이지. 500원 더하기 매입세 10원 준 것으로 간주해버리면 10원 빼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500원만 과세한 거, 500원만 우리가 500원에 매입한 꼴이잖아요. 되세요? 이렇게? 그럼 이제 C는 500원의 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소비자한테 500원에 매입한 꼴이니까 1000원을 팔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소비자한테는 1000원에 부가가치세 100원 이렇게 걷는 거죠. 됐죠? 이렇게. 예. 그러면 이제 세무서에 낼 건 101원이 아니라 100원. 그럼 일단 1원은 과세 안 된 효과임. 그렇죠? 그리고 10원도 이제 과세가 안 됐지. 요 10원 A가 됐지만 C한테 돌려줬으니까 또. 맞죠? 그럼 이제 이 10원은 또 과세 안 된 거예요. 맞죠?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럼 결론적으로 얼마 징수한 거예요? 최종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의제 매입이 없었다면 실제로 추가 징수가 51원이잖아요. 근데 이제 의제 매입을 적용하면 100원만 세무서 걷어들인 거예요. 이제 111원이 아니라 의제 매입 적용하면 이제 100원이 된 거예요. 맞죠? 그러면 추가 징수한 건 40원이죠. 그러면 일단 이중과세는 막은 거예요. 이중과세는 막겠다라는 거예요. 맞죠? 네, 표정 안 좋으시다. 항상 여기 그래요. 이해해요, 저 여러분. 그렇죠? 이해해. 어떤 느낌인지 되세요? 어떤 느낌인지 조금? 그래서 일단 결론만 외우신다. 그래서 우리가 의제 매입세 공제는 언제 해주냐면, 요렇게 과세 사업자가 면세 사업자한테 매입을 해서, 맞죠? 그 면세 사업자가, 예, 당연히 매입세 공제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면세 사업자한테 매입해서 다시 우리가 예, 상대방한테 파는 거예요. 팔 때 이때 실제로 매입세 부담한 게 없어요. 없지만 매입세 부담한 것으로 간주해서 매입세가 있는 것으로 간주 의제해서 공제 빼주겠다라는 게 의제 매입세 공제예요.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이중과세는 제거했잖아요. 이중과세 막아야 되거든. 됐어요? 자, 그럼 요것만 하고 쉴게요. 요것만 좀 외워줘요. 요것만 하고 쉴게.
자, 그러면 이제 의제매입세 공제 요건인데, 자, 일단 실기하고 관련되어 있는 건 제가 형광펜 칠게요. 형광펜 꼭 외우셔야 돼, 실기용은. 자, 당연히 우리 시험은 법인이니까 과세사업 하는 놈이에요. 시. 그렇죠? 그리고 누구한테 매입해야 되냐면 면세사업자한테요. 맞죠? 근데 왜 빼주냐면 이건 소비자가 아까 부담을 의제 매입 안 하면 소비자가 101원을 101원 내잖아요. 현실은 더 크겠지.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주로 피해를 끼치니까 그런 거예요. 알죠? 그래서 주로 소비자들이 많이 사는 거. 면세 중에 많이 사는 게 뭘까요? 소비자들이 주로 많이 구입하는 면세. 먹고는 살아야지. 먹는 거. 조심해야 돼. 모든 면세가 아니에요.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미가공,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알죠? 그다음에 뭐 이거는 내진 않을 것 같은데 우리 그 김치하고 두부는 여러분들 가공이 됐지만 단순 가공됐고 옛날에 서민들이 많이 먹었잖아요. 응? 김치 두부. 그렇죠? 그래서 일단 요 미가공, 농축수, 임산물 얘네들을 의제매입세 쪽에서 전부 다 면세 농산물 등이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의제매입 쪽에서 면세 농산물 등 하면 우리가 식용 쪽 있죠. 식용 쪽에 면세라고 생각해 주시면 식용 쪽 면세. 알죠? 얘를 원재료로 사요. 원재료로 사요. 구입. 그렇죠? 구입해서 방금 과세가 됐잖아. 소비자한테 팔 때. 그게 과세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뭐 중요하진 않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법인이니까 팔 때 과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례로 따지면 나는 쌀과자를 만드는 법인이에요. 우리 시험을 예를 들면. 알죠? 아니면은 뭐라고 할까? 순대? 순대. 순대는 누구 뭐 매입해요? 순대가 돼지 매입하지 않나? 맞나요? 순대가 돼지 가지고 만들지 않나? 아닌가? 전 돼지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돼지로 매입을 해가지고 순대는 가공이 많이 됐죠. 아니 열을 가했자 열 가했으면 가공 많이 된 거 맛있잖아 여러분들. 그렇죠. 아니 이렇게 할게. 쌀을 매입해가지고 쌀을 매입해서 쌀과자로 파는 거야. 쌀과자. 쌀과자는 과세거든요. 왜냐면 그건 너무 달아. 쌀과자 맛있잖아요. 그래서 맛있으면 과세래요. 죄송해요. 알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자, 그 다음 이거 중요. 좀만 참아봐 여러분들. 고난 헤쳐나가야 돼. 오늘하고 내일이 좀 빡시다. 자, 그래서 뭐냐면 일단 우리가 그러면 의제 매입세 공제는 면세 사업자한테 매입할 때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의제 매입세 공제는 아까 했던 시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안 좋은 거? 좋은 거긴 하지. 공제해주는 거니 빼주는 거니까. 난 매입세 부담하지도 않았거든. 근데 빼주겠대. 맞죠? 그럼 어떤 시기에 있다라는 거 그러면? 장난치는 놈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면세 농산물 같은 거 매입 안 했어. 안 했는데 저 매입했어요. 라고 허위 증빙을 준다라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뭐냐면 네가 정말 면세 농축수 임산물 등을 매입을 했는지 적격 증명서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알죠? 그럼 면세 사업자한테 받을 수 있는 적격 증빙은 뭐예요? 계산서지. 그죠? 계산서. 그 다음에 우리가 어저께 배웠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갑을 말고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그러니까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그런 거. 알죠? 그거는 적격증빙이잖아요. 요거를 반드시 제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적격증명서를 무조건 있어야 돼요. 허위 발급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혹시 허위 발급은 그건 나중에 뒤에 가서 살 거고 일단 반드시 적격증명서를 수취하라라는 거예요. 영수증 안 돼. 알죠? 요것도 암기 중요. 자, 제조업자가요. 농어민한테 면세 농산물을 직접 샀대요. 그때는 적격 증빙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자, 들어보실게요. 무슨 말이냐.
여기서는 농어민 매입이에요. 농어민 홈플러스 같은 데 말고. 그쵸? 무슨 말이냐면 우리 농어민 분들은요. 사업자라고 본인이 잘 생각을 안 해요. 사업자 등록을 잘 안 하시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이건 현실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좀 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업종은 주로 면세 농산물 등을 많이 매입하는 업종은 음식점 아니면 제조업이에요. CJ 제일제당이나 아니면은 여기 뭐 우리 있잖아요. 식당. 그렇죠. 거기가 이제 면세 농축수임산물 좀 많이 사겠지. 응? 이해되시면요? 그럼 누가 주로 대량으로 살까요? 제조업, 음식업. 또 제조업, CJ 제일제당 제조업이 음식업 아니에요, 거기? 오해하지 마세요. 거기 제조업이야. 알죠? 하고, 일반 음식점, 하고 비교하면 일단, 잽이 안 돼요. 맞죠? 당연히 CJ 제일제당이나 대상 같은 애들이 훨씬 많이 사게 돼 있어요. 대량으로 사게 돼요, 대량으로. 대량으로 사는데, 적격 증명 서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CJ 제일제당 가가지고. 자, 죄송한데 제가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되는데 농업인한테 혹시 그 세금 계산서 좀 주시면 안 될까요? 했더니 농업인분이 낯빛이 변하는 거예요. 없는데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괜찮습니다.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은요. 자, 그 말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 라고 하면 갖고 있는 호미로 찍히게 돼 있어요. 재미없어? 재미없어? 아니, 재미없구나. 예. 대량으로 매입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적격증명서를 더더욱 못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영수증, 농업인한테 영수증이나 아니면 송금 명세서 제출해도 돼요. 그죠? 그런 거 현금으로 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조심하실 게 뭐냐? 여기 제조업이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 시험에는 뭐로 출제도 가끔 하냐? 음식점도 출제해요. 그죠? 음식점은 무조건 적격 증빙 있어야 돼요. 음식점 여기 없잖아. 음식점은 그러니까 음식점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아셨죠? 대량은 아니니까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조심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 농어민한테 매입할 때만이에요. 맞죠? 그럼 거꾸로 하면 얘기 뭐예요? 제조업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자한테 매입하면 무조건 증빙을 받아야 돼요. 사업자는 증빙 줄 수 있거든요. 홈플러스 같은 데는. 이마트나.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조업, 어떻게 해오시는 분들이 계시는 제조업자는 적격 증명서를 안 받아도 괜찮다. 아니야. 제조업자가 농어민한테 매입할 때만. 알죠? 그럼 반대로 사업자한테 매입하면 적격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해야 돼요. 알죠? 요거 하고 칠게요. 요것만. 요거 말 문제라서. 자, 우리 그 간주 공급할 때 이미 했어. 우리 매입세 공제는 실제로 우리가 사유 과세 사업에 쓰는 시점에 준대요? 아니면 매입하는 시점에 준대요? 응? 우리 간주 공급할 때 빠지시면 되실 거야. 매입세 공제는 매입하는 시점에 준대? 아니면 실제로 과세 사업에 쓸 때 준대? 매입할 때 과세 사업에 쓰는지 안다 모른다 세무서가? 모른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쌀과자 파는지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럴 시간이 없어. 됐죠? 그래서 만약에 CJ 제일당이 쌀을 사왔어. 그래서 CJ 제일당이 쌀을 사온 거예요. 알죠? 그래서 거기 쌀과자 판대 그냥 가죠. 쌀과자 파나? 팔아요? 네, 판다고 가죠? 그렇죠. 판다라고 하면 CJ 제일당이 쌀 샀대. 그러면 쌀과자로 팔겠지. 그래서 미리 공제해줘요. 네, 최근에 한번 어떻게 장난치면 사용하는 시점에 공제해준다고 장난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구입할 때 구입할 때 미리 공제해줘요. 다행인데 우리 시험에는 나중에 다른 용도로 쓰면 두드려 패는 건 안 내요. 다행히. 그렇죠? 다행히 이건 세무사나 회계사 시험 때. 자, 됐어요. 자, 10분 쉬었다가요. 9시